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현명한 실전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돈으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11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첫날 거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그리고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 그리고 PCE 물가 지표의 결과 그리고 과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봉쇄가 이어져 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방송 마지막 부분에 우리 증시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현 상황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전망들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되 전화 02-3153-1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으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주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키워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링크의 제4이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OTT 한국영화 서비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의 제4이통에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로 등극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신산업 구도가 40년 만에 재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위성 인터넷 그리고 5G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위성 인터넷 관련 주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퍼니 K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퍼니 K가 왜 위성 인터넷 관련 종목인가? 컴퍼니 K가 투자한 파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파두라는 기업이 글로벌 우주 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컴퍼니 K가 바로 위성 인터넷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오늘 24.9%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 전에도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상한가를 시현하고 약간 윗골이 달리고 그다음에 눌림목 다음에 재차 상승. 우리가 이런 패턴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 상한가를 시현했었죠. 상한가를 시현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주어지고 또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급등 후 눌림 패턴, 급눌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도놀이 전략방에는 바로 급눌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급눌 패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급등 후 눌림에서 잡는 것에 이제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략적으로 안내드린 종목이 눌리면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 과거의 끼를 봤을 때 재차 상승하는 패턴이 사실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급눌 패턴에 대해서 급등 후 눌림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급등, 눌림,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41선까지 온 그런 그림이었죠. 오늘 장중에 241선 도달할 모습을 보고서 정리하는 것이 맞았죠. 일단 여기서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저항이었죠. 그전에는 상한가 시연했을 때 이렇다 할 저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한 저항이 아니라서 눌림 공략은 좋았다. 121선에서 공략을 해서 240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주 좋았던 그런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이 끝났는가? 글쎄요. 제 눈에는 또 상승이 끝난 것처럼 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주봉에서 보면
241선과 60주라는 이 두 개의 저항이 일치를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이 부딪혀서 강한 저항으로 인식되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거래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월요일 만에 거래량으로 이렇게 지난주 거래량이 육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 갈수록 지난주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20주 라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놀 패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등 후 눌림, 또 급등 후 눌림. 그래서 M자형 패턴을 만들고 이 지지를 받고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주봉의 120주 선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K는 매모를 하거나 또는 관심주로 편입을 해놓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P위성인데요. AP위성 우주 관련 종목이죠. 위성 인터넷 관련 종목이고 오늘 시가가 12% 뜨면서 121선 위에 올라서더니만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승 패턴에서 이렇게 이걸 갭 음봉이라고 하죠. 갭 음봉이 나오는 패턴을 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너무 고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매도 시그널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큰 흐름을 보자고요. 이렇게 241선도 아직 돌파하지 않는 큰 흐름을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온 자리에서 갭 음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갭 음봉 패턴이 탈출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갭 음봉이 나온 다음에 조금 더 눌림목이 발생하고 오늘의 시가 있죠. 오늘의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이건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갭 음봉이 나왔을 때의 시가를 주목하면서 이 시가인 1,900원, 오늘 시가인 1,900원을 돌파했을 때 따라잡는 패턴으로 해서 다시 241선을 공략하는 이런 패턴이 괜찮습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주식 버려야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갭 음봉 패턴으로 눌림목에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오늘의 시가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전략으로 해서 241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거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AP위성도 좀 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인텔리안테크를 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이름 괜찮죠? 국내에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인텔리안테크와 테크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241선을 터치했어요. 컴퍼니 K는 돌파했다가 눌렸는데 조금씩 상승하다 갭 상승이었습니다. 2.3% 갭 상승하고 4.5% 상승하고 이제 1.5%까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상승이 끝났을지요? 이게 고점을 기록했을 때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도망가야 될 패턴이죠. 윗꼬리가 긴 패턴이니까. 241선을 터치하고 밀렸는데 앞으로 향후 흐름에서 어떤 것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매물대 있죠. 여기가 매물대인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약간의 음봉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만 매물대 상단인 71,000원대를 지지하잖아요. 71,000원대를 지지하면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24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1년 주가의 평균자를 터치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241선과 60주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41선과 60주는 큰 차이는 없어요. 241은 1년이고 60주는 1년하고도 8주니까 1년 2개월, 12개월, 14개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차이인데 그 자리도 터치한 것으로 보여지죠. 구름청 상단이라는 이런 저항대에 있어서 눌림목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인텔리안테크가 1년 주가의 평균이 241선 터치해서 밀렸다고 하지만 이 종목이 241선 위를 돌파해서 이제는 241선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매수했던 매수자들은 다 해피한 상황이죠. 평균 자리를 넘어섰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텔리안테크가 눌렸다가 241선 위에 안착을 하잖아요. 안착을 하면 그때 따라잡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심해야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매수할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안착했을 때, 241선 안착했을 때 그때 따라잡아서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했을 때에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 주봉에서는 구름청 하단을 뚫고 갔을 때 구름청 상단까지 바라보는 전략으로.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와 AP위성, 컴퍼니 K 다 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이통에 대한 거,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 4이통 진입,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됐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재료가 완전하게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2차로 재료가 나타날 수 있고 또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지켜보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OTT. OTT가 동영상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영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제한이 됐었는데 중국이 개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OTT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또 한중 회담 계기로 인해서 그 중국의 OTT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6년 동안에 이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나라 영화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 먼저 OTT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덱스터 그리고 위즈유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 세 종목이 OTT 관련 주면서 그리고 VFX죠. 비주얼 이펙트라는 그런 종목으로 엮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덱스터, 위즈유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 세 종목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덱스터가 순간 급등이 나와서 9.3%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상승하다가 밀렸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구름층 상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름층 상단은 주가를 가로막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위에서 움직일 때는 거기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구름층을 파고들까요? 겨우 해서 구름층 위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구름층을 파고들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구름층까지 올려놓은 이 종목은 구름층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 121선 위에 있단 말이죠.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는 120선 위에 자리 잡으면서 윗골이 달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주긴 하지만 이 121선과 구름층 상단을 깨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보이는 241선 그리고 이 구름층 평평한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어떤 선이 있죠. 바로 이 선은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26주. 26주인데 26주가 절반이죠. 1년의 절반, 딱 1년의 절반. 그러니까 이 26주의 평균인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와 일봉에서의 121선이 어느 정도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리의 저항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주봉의 60주선과 일봉의 241선, 바로 그 자리의 저항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십시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눌림목 주어주고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가가 정체를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지수가 정체를 보고 이럴 때는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제조업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보다는 무형 서비스 하는 쪽에 매기가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덱스터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4x4를 보겠습니다. 4x4는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OTT 관련 종목을 할 수 있는데 자, 4x4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올해 4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자, 4월 달에 상장을 하고 신규 상장주는 3개월, 6개월 좀 지나는 게 좋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는데 3개월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거고 6개월 물량도 소화가 된 시점이죠, 지금. 그래서 10월 달에 6개월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풀려서 소화가 된 과정이고 주봉을 봤을 때 탄탄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봉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급눌 패턴이죠. 급등 후 눌림, 그리고 또 급등, 그다음에 약간 눌림, 그다음에 61선. 자, 61선, 121선, 241선. 여기는 이제 중장기 이평선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죠.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60이라는 이평선을 바라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던지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1선에 저항이 부딪히는 것을 보고 밀렸을 때 매수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인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구름층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혹 눌림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4x4 기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한 이 흔적을 봤을 때 끼가 있고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4x4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또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음이 발생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 발생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눌림목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블루인데요. 자, 미스터 블루도 이제 OTT 관련 종목으로 소개가 되는 것은 웹툰 관련 종목이죠. 게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웹툰을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고 중국에 많이 연관이 되었었죠.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미스터 블루도 크게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기존의 움직임 속에서 상승을 예고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3,600원대의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일방향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41선 딱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관점이 뭐냐면 이제 241선 위에 안착하면서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240이라는 이평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제 바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241선을 기준으로 그 기준 위를 넘어서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240 아래에 움직이게 되면은 눌림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240 이평선 위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서 안정적인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나는 패턴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봉상에서 보면은 240 위로는 저항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모든 이평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럴 때는 주봉을 보면서 240에 부딪히고 윗골에 달았으니까 당연히 60주선을 돌파했겠죠. 60주선 돌파하고 밀렸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240 이평선 위에 있고 주봉상에서는 6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저항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늘 윗골이 달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난주 거래량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봉 거래량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다. 그래서 60주선 위에 안착을 하다 보게 되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면서 이 구름층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241선 위에 안착하면서 주가가 위쪽에서 숨고르기를 할 때 여기서 숨고르기를 할 때 추가상승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추가 상승의 저항을 체크를 할 때는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보유하셨거나 또는 위성인터넷,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던 위성인터넷, 그리고 OTT 관련주, 웹툰 서비스를 하는 이런 종목들의 궁금증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142,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가 82,000원, 비중이 40%인데요. 자, 삼성전자 쉽지 않죠. 국민주이긴 하지만 9만 전자에서 8만 전자, 그다음 7만, 6만, 5만 전자를 위협하는 5만 원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가를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도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은 다 아시죠? 제가 어디서 삼성전자를 매수가로 잡아드렸습니까? 혹시 유튜브 창에 계시는 분께서는 삼성전자 매수가 제가 얼마로 안내드렸는지 한번 매수가를 적어주시기 바라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는 얼마로 알려드렸습니까? 매도가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 안내드린 매수가와 매도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삼성전자는 제가 어디서 바닥을 잡는다라는 신호를 드렸냐면 주봉을 보고 그랬습니다. 주봉. 예, 지금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제가 매수가를 얼마로 잡아드렸는지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 5만 1,000원부터 5만 2,000원. 여기 보이시죠? 주봉에서 봤을 때에 아래 꼬리 단 이 자리, 5만 2,000원대에 제가 매수로 안내를 드렸죠. 이때 9월 26일자인데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수도 같이 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점을 잡는 기준, 바닥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 안내를 드리고 바닥 잡는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바닥 잡는 비법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싼 비법이라서 바로 이 방송에서는 제가 안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2,000원대 제가 매수 바닥 잡는 자료로 안내를 드렸고, 그다음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일봉상에서 매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드렸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로 안내드렸거든요. 6만 원대, 62,200원 안내드렸습니다. 62,200원 안내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서 1,000원 더 올라서 63,200원까지 갔었죠. 단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를 안내드렸던 것은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는 52,000원대로 안내드렸고 매도로 안내드린 자리는 62,200원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진짜 그렇겠냐?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도놀이 전략방에도 안내드렸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8만 원대까지 쉽지 않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죠.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5천억 정도 샀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보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한 달입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두 달만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냐면 1조 8천억이죠. 외국인의 매수가 두 달로 봤을 때는 1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봅시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6개월만 봤을 때 개인의 매수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어요? 4조죠. 개인의 매수 4조, 외국인의 매수는 2조 6천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개인의 매수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손절을 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봤을 때 개인들은 9천억의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만 봤을 때도 2조 원을 손절을 했죠. 손해보고 파는 거죠.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전히 개인들은 6개월 동안에 6조라는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올려주기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설명에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기 원하신다면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삼성전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방송 후반에 증시,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하향하는 241선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 자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십시오.
매수가가 7만 원, 8만 원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또 긴 시간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SFA 매수가 38,600원에 비중이 10%네요. 자, SFA.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자, SFA가 현재가가 39,000원.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로 조금 수익이 났죠. 조금 수익이 났는데 SFA가 실적을 본다 그러면은 3분기까지 1,300억의 영업이익. 작년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작년만큼의 영업이익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이 더딜까요? 공매도 때문 아닐까요? 자, 공매도를 볼게요. 매매 비중의 10%를 넘나드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SFA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도너리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일단 1차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될 자리였구나라는 것은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제가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드리고 있죠.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종 매도 포인트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저항이었던 것은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3일간 눌렸죠. 눌렸는데 눌리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가 있죠. 거기가 바로 240 이평선입니다. 딱 39,000원짜리 240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더 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240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죠?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목들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의 240이라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하향을 하면요. 하향을 하면 거기가 지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상향하고 있으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전의 고점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돌파를 하는 허용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주봉에서는 기준선이라는 자리. 자, 주봉의 기준선은 일봉에서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120선이죠. 주봉의 26주는 1년의 절반이죠. 26주는. 그러면 절반이면 1년으로 따지면 121선. 120선과 26주 기준선은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주봉의 기준선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의 121선은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주봉의 기준선은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주봉의 기준선인데 두 봉 부딪혔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주봉의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주봉의 기준선을 넘어섰던 넘나들었던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상단에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유튜브로 문의하신 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본인의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 차트를 보시고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 걸어서 제가 주봉에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추세선 상단에 부딪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고 실적 대비로 시가총액 1조 4천억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주봉에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뢰인데요. 종목은 롯데렌탈. 매수가 41,0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롯데렌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렌탈 실적 대비로 좀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자, 시가총액이 1조인데요. 명업이익이 2천억씩 나오니까 시가총액 1조는 괜찮겠죠. 2천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2조를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일단 롯데렌탈이 소외가 돼서 그렇습니다. 뭔가 재료, 뉴스화될 만한
재료는 빈약하죠. 다른 종목은 네옴시티다 또는 OTT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다 하면서 재료를 띄울 수가 있는데 롯데렌탈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재료를 띄울 수 있을까요? 그만큼 뉴스화될 수 있는 속성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고 안내를 드릴게요.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죠. 거래가 환산합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작년도 8월 달에 상장한 이래로 6만 원대 거래가 됐고 지금 이제 반토막 난 상황인데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락은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고점에서부터 무너질 때 세 개의 파동이 다 나왔죠. A, B, C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이 다 나왔고 전 저점, 올해 상반기의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깼기 때문에 이제는 A, B, C 하락의 마무리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락의 마침표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이제는 이런 패턴, 아래 꼬리 단 패턴, T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의 마침표를 찍은 것을 간주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아래 꼬리 단 음봉, 또 아래 꼬리 단 양봉 또는 긴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하락의 세 개의 파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기대치를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면 자, 롯데렌탈을 피보나치로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여기서 4월 달쯤에 고점이 나왔죠. 한번 튀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보면서 피보나치로 저항이 어디가 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로 대응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응하면 이제 안 되고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나는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25,000원도 깰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롯데렌탈 문의 주시면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자형 패턴 그리고 장대 양봉형 패턴 그때가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중이 20%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아직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패턴, 이 T자형 패턴, 아래 꼬리를 달면서 확 올리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온다거나 또는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구름층에 부딪히는 자리와 6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6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으니까 60일선이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자리가 29,900원 또는 3만 원. 그러니까 앞자리수가 바뀌죠. 2에서 앞에 이제 3으로 바뀌기 전 한 29,900원대에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서 승부를 보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대우조선해양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이 40%네요. 대우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40%. 비중이 조금 실려 있는데요. 40%니까요. 자, 이 해양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9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윗골이 달렸던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왔을 때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 치솟긴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일봉상에서는 저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위로 뚫고 가는 흐름. 그런데 주봉을 볼까요? 9월 말 주봉을 봤을 때 바로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 자리거든요. 60주선을 돌파하면서 120주선에 딱 걸렸습니다. 120주선은 어떤 자리입니까? 거의 3년 평균 자리죠. 52주로 본다 그러면 2년 하고도 3년까지 보지 마시고 2년 정도, 2년 5, 20, 그다음에 20주, 한 2년 하고도 4개월, 한 2년 4개월 정도, 2년 3, 4개월의 주가 평균 자리, 바로 120주선 자리에 딱 부딪혔거든요. 이런 자리는 강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고 대응했어야 됩니다.
매수가가 27,000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대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20주선이 강한 저항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크게 밀린 거죠. 그럼 지금 라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자,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하락이 조금 남았더라도 매수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점을 연결했을 때 지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자리가 18,5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8,5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좀 더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적으로 저항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121선을 2번 돌파했다 밀렸죠, 여기서.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상단, 박스로 정해놓고 하단은 매수 관점으로, 그다음에 상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박스 하단은 28,500원 전후한 자리, 그리고 박스 상단은 21,500원 전후한 자리. 그래서 21,5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핑거라는 종목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좀 상승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장중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이 13% 정도 나왔었는데 매수가가 23,000원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23,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자, 핑거라는 종목, 이 종목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하는 이제 서비스가 핀테크죠.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신규 상장 종목 치고 영업이익이 꽤 괜찮습니다. 70억대의 영업이익, 작년도에 7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1,090억대니까 부담 없는 종목입니다. 70억대의 영업이익, 그리고 핀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미래 선도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수가가 23,000원이 조금 부담됩니다. 그럼 23,000원에 매수하신 것은 올해 상반기 또는 작년도 하반기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작년도부터 매수해서 평단을 한번 낮추는 2번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핑거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왜 윗꼬리가 달리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의 여기 이 저항대를 통과하기 위한 물량 테스트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핑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핑거 괜찮네요. 흐름이.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도 괜찮고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핑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자, 메모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은 좋다라는 관점에서 핑거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보유하셨거나 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거 보고 대응하십시오. 그럼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가 나오죠. 그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위쪽으로 보면은 241선 저항이 보이죠. 일봉상에서는 저항을 거의 다 통과한 모습입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은 기준선이라는 자리 있죠. 기준선 자리는 일봉에서는 120선 자리와 일맥상통한 자리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60주선 일봉에서 어떤 자리와 일맥상통합니까? 241선. 그래서 두 개의 자리를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눌림목이 발생하는 자리, 바로 121선 지지를 받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평단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11,000원 초반대, 11,000원 초반대의 평단을 낮추는 그런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도는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 거기가 241선 60주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핑거의 목표는 15,000원부터 15,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문의한 종목인데요. 네오이뮨텍입니다. 자, 네오이뮨텍 매수가가 1,500원. 상당히 높네요. 비중이 20%. 자, 네오이뮨텍은 어떤 종목입니까? 돈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종목은 전략적으로 제가 시그널을 드려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그 네오이뮨텍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한 단어로. 알고 계시죠? 네오이뮨텍을 우리가 재밌게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뮨을
거꾸로 돌려서 교미로 불렸죠. 뮨이라는 것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교무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 종목, 우리한테 익숙한 종목이죠. 자, 면역 항암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 자, 10,000원대 매수하신 게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현재 이제 3,600원대란 말이죠. 3,000원대는 항상 저가로 인식되는 자리였습니다. 3,185원도 저가였고, 또 하락이 나타난다 해도 3,000원대는 늘 저점을 잡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오민텍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문의하신 분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매출액은 부진하죠. 계속 임상을 해야 되니까요.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693만 %죠. 이런 종목 보셨습니까? 유보율이 600만 %가 넘는 종목이 없을 거예요. 네오민텍이 유일할 겁니다. 유보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뭡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상을 위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상장한 이후에 그 상장 차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임상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3,000원대는 늘상 저점으로 인식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을 실으셔서 평단을 많이 낮추실 필요성이 있어요. 1,500원대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3,000원대에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어느 정도 낮춰지죠? 6,000원대로 낮춰지죠. 더 좀 매수를 해서 평단을 5,000원대로 좀 한번 낮춰보십시오. 5,000원대로 좀 더 낮춰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제 120일선을 터치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원대에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상승을 해서 241선까지는 언젠가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5,500원대부터 6,000원대죠. 그래서 10,0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해서 너무 지쳐 계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원대 초반은 매수해볼 만하다. 그리고 비중을 좀 실치차, 그리고 임상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회사에서 감내할 만하다. 그래서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놀이 전략방에 오셔서 상세 전략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오민텍 문의하신 분께서는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 그래서 네오민텍을 어디서 매도한다? 241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맨잡납니까? 멘탈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토막 났더라 하더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상세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문자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네요.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을 했었죠, 오늘 덱스터를 언급하면서 OTT 관련한 종목으로 그리고 VFX 관련 종목으로 덱스터 그리고 위즈유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세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자,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 23,000원, 비중 50%, 현재가가 23,500원이니까 괜찮네요. 손해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보십시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가가 올랐죠. 바닥에서 15,000원의 바닥을 잡고 나서 천천히 바닥권에서 스텝을 밟았죠. 1스텝, 그 다음에 2스텝, 그리고 3스텝. 이렇게 밟았네요. 이름은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식으로 스텝을 밟은 것은 아닙니다. 좀 소극적으로 스텝을 밟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세 번째 스텝은 좀 괜찮았네요. 세 번째 스텝이 우상향하면서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윗꼬리를
계속 달았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왜 거기서 윗꼬리를 달았을까요? 윗꼬리를 달았는데 나쁜 윗꼬리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구름층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주가가 향해 가는 데에 구름층을 돌파하고 왼편의 구름층, 그다음에 높은 구름층, 평평한 구름층까지 다 도달했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저항대를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다 한 번씩 터치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일봉상에서의 이 구름층 상단 저항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종목의 현재의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 중에서 투신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수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 구름층 이 자리, 이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곧 윗골이 달렸던 지난 금요일 고점이 25,400원을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은 이제 그 위로는 일봉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항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주봉에서 60주선과 일치하는 자리인데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 사이의 공간에서 어떤 저항이 있는지를 빨리 체크해야 되죠. 기준선 저항 위로는 올라섰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0주라는 라인이 있죠. 근데 60주선은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은 자리죠. 그렇죠? 한 번도 테스트 안 했잖아요. 지난 5월에 60주선이 나온 이래로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자리니까 여기는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20 라인도 오랜만에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되었죠. 121선 보십시오. 121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 3월 달에 터치하고 한 번도 터치하지 않으면서 이제 120을 올라섰으니까 기대치는 있죠. 그러니까 121이 이제 지지가 되면서 다음 자리는 241선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돼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 바로 이게 중요하겠죠. 위로 보이는 이제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필요하죠.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그때는 의미가 있겠죠. 자, 선수들은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 매물대 돌파하고 눌림목 발생 때 여기서 매수하겠죠. 그러면 편안하게 여기까지 빨리 간다는 거죠.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그 횡보도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손해는 아니시니까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흐름을 보시고 241선까지 바라보는 전략,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돌파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횡보하는 이런 패턴에서 그다음 여기까지 바라보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모레지인데요. 네. 44,000원에 20%입니다. 44,000원에 20%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자. 더 높게 샀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44,000원에. 물타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현재 32,750원. 5만 얼마에 산 건데. 그러세요? 네. 꾸역꾸역 잘 올라왔죠. 네. 다행스럽게도 상승이 나타났는데 아모레지가 아마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 여름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아주 네. 혼났습니다. 그러셨죠. 네, 금액이 많이 들어서 들어갔더니. 예. 아모레지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네. 다른 타 방송에서. 네. 그러면서 사서 묻어두면 돈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중국이 그냥 봉쇄를 하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못 올라간. 방송을 보고 사셨네요. 네. 근데 매수 타점이 좀 아쉽습니다. 매수 타점이 아쉽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잡아가는 패턴에서는 완전한 바닥이 형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그리고 중간 지점에 잡을 때는 어느 선에선가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네. 매도를 할 때는 어느 저항선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공매도가 많아요. 공매도가 네. 굉장히 많죠. 공매도가 많은데요. 네, 정말 최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최근 2주만 봐도요. 네. 매매 비중의 30%나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공매도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네, 어떻게 연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네. 사고 있고 그러니까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눈에 봤을 때는 공매도를 진행하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가. 그리고 기관은 매수하면서 좀 외인과 기관의 좀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안해서 그래서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실적을 보기보다는 네. 실적을 보게 되면 기대치는 있죠. 왜냐하면 실적은 3천억 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3조 이상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 현재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니까 약간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121선 저항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 네. 121선 저항 그리고 위로 보이는 241선 저항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국감한 게 241선인가? 그렇죠. 위로 보이는 게 네. 241선이에요. 아하. 네, 네. 241선 저항인데 이 안 중간 지점이 있어요. 중간 네. 지점이 대략 36,000원대. 그러니까 시청자님께 제가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21선에서 한번 눌리고 네.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눌림목이 발생하는 그 마지노선이 29,900원대가 보여요. 29,900원은 그러면 물타기를 할까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네. 29,900원. 한 10%, 20%? 거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3만 원, 7만 원 그렇게 되면 평단이 3만 5천 원 정도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평단을 3만 5천 원대로 좀 낮춰 보세요. 예, 평단을 낮춰보시고, 여기 눌림목이 발생하면 네네.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날 때 241선까지 보지 마시고 딱 네. 중간 라인 120과 240 중간 라인 그 자리가 네. 36,3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 주셔가지고 저도 그 정도의 예.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그 정도 자리가 좋아. 241선까지 보다가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네, 36,300원대가 현실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매도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눌림목 3만 원이 깨졌을 때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가급적 평단을 3만 5천 원 이하로 좀 낮추시고 네, 매도 목표를 36,300원 전후한 자리 그 자리에서 최종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해서 다시 살 때는 다시 아니요. 저기 이제는 문의를 다른 종목으로 보세요. 아,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돈오리 전략방에 전략 종목으로 소개를 하니까 아,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전 종목을 확인하셨는데요. 누적 수익률 378%,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종목을 안내드린 이후에도 더 급등한 것들은 아직 다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어느 자리에서는 제가 끊어드렸지만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이 크게 나타난 그런 종목들을 다 반영하게 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률입니다. 공략주를 안내드린 이후로 수익을 냈던 그 승률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지지 않는 습관 그것이 중요하다. 이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종목이 상승이 잘 나타났던 큰 그 패턴의 이유는 무엇이냐? 눌림목 공략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것은 도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추가 매수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종목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결국 수익 자리까지 안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수익으로 안내드리니까 혹시 제가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제가 수익권까지 좀 리딩을 잘 해드리니까요. 자, 지금까지 도놀이 리포트 공략 좀 보셨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레몽레인은 지금 유명해졌죠. 지금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거를 발굴했죠. 2만 원대. 2만 원대 발굴했고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시청률이 16%나 나왔는데요. 2만 원대 발굴을 하면서 이 종목을 웹툰으로 한번 보실 것을 안내드렸죠. 웹툰으로 봤을 때에 시청률이 높게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2만 원대 초반에 안내를 드렸고 상승률이 39,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로 무려 90%나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빨리 정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어떤 종목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 히든 상태일 때에 발굴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럼 레몽레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급락이 나왔죠. 이제 매도 시그널 일단 나왔는데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탈출인데 이게 고점을 기록했을 때 한번 급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매수로 봐야 될 시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은 하락을 하고 또 반등도 크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할 종목은 오파스넷인데요. 자, 오파스넷 이 종목은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도 안내 드리고 나서 하락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종목인데 제가 멘탈 잡아드렸죠. 오파스넷 갖고 계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5G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한동훈 씨 관련 종목이라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가 공략을 했을 때는 6,400원으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9월 5일이었으니까요. 9월 5일부터 하락을 해서 5,000원대 한번 깨졌습니다. 6,400원대 매수가 대비로 5,000원대가 깨졌지만 그러나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안내드렸죠. 그리고 도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타점도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타점도 안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공략으로 안내드릴 때는 6,400원 한 번의 가격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도놀이 전략방에 계신 분들은 6,400원대 한 번 그리고 5,000원대 한 초중반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타점도 알려드렸고 그 이후로 급등이 계속 나타났죠. 그래서 매수가 공략가 대비로 51%의 상승이 나타난 상황인데 이게 상승이 끝났을까요? 조봉과 올봉을 보십시오. 상승이 끝난 패턴이 아니죠. 그렇죠? 오파스넷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제가 7가지 저항을 잡는 자리는 안내드렸죠. 아직 그걸 모르신 분들은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저항 매도 포인트 알려드렸죠. 이평선으로 보는 방법, 그다음 일목균형표 보는 방법, 또 피보나치로 보는 방법, 고점에 3봉으로 연결해서 보는 방법, 그다음 쌍봉 매도 전략을 안내드렸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였습니까? 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자릿수죠. 이제 9,600원대인데 이제 앞에 자릿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10,000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자릿수 저항이 다가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언제 안내드렸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날 공략하여서 공략주를 안내드렸고 오늘까지 급등했습니다. 매수가 공략가 3,000원 대비로 상승률이 25.6%. 자, 오늘은 매도입니다. 오늘은 매도 대응입니다. 이제 보유가 아니라 이제는 매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당분간은 매수 관점을 보지 마시고 이제 매도 대응입니다. 이제 241선에 터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241선, 주봉에서 60주선 두 개의 저항대를 부딪혔으니까 요거는 매도 대응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다시 매수를 볼 때는 눌림목이 발생하고 충분히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다시 매수 관점을 안내드리겠지만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프론인데요. 메디프론은 지난 15일자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죠. 이 종목은 왜 안내드렸습니까? 바로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리죠. 치매 관련 종목으로 선취매를 하자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눌림목이 발생했지만 오늘 순간 급등 5.3%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공략가 1,400원 대비로 상승률 6.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끝났을까요? 제 눈에는 상승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오늘 안내드렸으니까 이제 보유에서 매도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메디프론 보유하신 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남았으니까요. 그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다. 어디가 저항이냐 궁금하시다면 제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저항가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월요일 날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이상네트워크스인데요. 이상네트워크스는 매수가 5,600원 대비로 상승률이 6.2%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상네트워크스는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히든 리튬 관련주로 안내드렸죠. 히든 리튬 철강과 리튬을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전시회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죠. 두 가지 재료가 있다. 그다음에 박람회 관련해서 건축 박람회 관련해서 국내 1위 회사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깊어지는 장세 속에서도 오늘 빨간불을 그렸고 그리고 아래꼬리 달고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제는 보유해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스까지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종목도 다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은 도노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OTT 시장이 열린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한국의 영화 서비스가 재개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려서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이 종목은 역시 OTT 관련 종목이고 OTT 셋톱박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OTT 서비스가 다시 재개가 되면 셋톱박스가 또 팔리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드웨어가 팔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OTT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알로이스입니다. 자, 알로이스, 이 종목 OTT 관련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21선 위에 있죠. 위에 있고요.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오늘 6.4% 상승하고 약간 윗골이 달리고 밀렸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상승이 남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OTT 관련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눌림목이 발생할 때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왼편의 구름층 상단이라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고 자, 241선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20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800원 전후한 자리는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혹시라도 눌림목이 발생해서 121선까지 온다고 했을 때 1,740원 전후한 자리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골이 단 흔적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속임수 갭 음봉이 아닌가. 이 속임수 갭 음봉이 나오는 패턴. 아까도 제가 속임수 갭 음봉의 패턴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있죠. 갭 음봉이 나온 이 패턴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속임용으로 발생할 때가 많아요. 속임수 갭 음봉, 눌림목일 때 121선 지지 받을 때 그때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수들의 매수 기법입니다. 어떤 거요? 속임수 갭 음봉형.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로이스의 향후 흐름, 전략,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 협정 논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 핵 군축 협정 논의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갈등의 구조가 조금씩 해빙 무드로 좀 접어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쟁의 분위기에서 평화 분위기로 바뀔 것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부산 엑스포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되기를 좀 고대합니다. 자, 엑스포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앞서 소개됐던 이상네트워크스도 관련 종목이죠. 전시회 관련 종목이니까. 그리고 시공테크도 관련 종목이겠죠. 또 부산 지역에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건축을 하는 회사들, 데크플레이드 관련 회사들, 그런 종목들이 또 기대주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들도 빠르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날짜로는 30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 29일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가 개최됩니다. 자, 도너리 전략방에서는 피플바이오 그리고 메디프론을 공략주로 안내드려서 수익을 내드린 바 있고요. 피플바이오는 큰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고 안내를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이 치매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비피도라는 종목, 이 종목도 치매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비피도라는 종목이 또 급등이 나왔죠. 선도에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또 도너리 전략방에는 제가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드렸습니다.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내일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종목이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시장 짧게 살펴보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음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최근에 이제 12월 중순까지 상승할 때는 양의 모습을 많이 보였고 최근에 음의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 여러분이 지칠 만도 합니다. 많이 지쳐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선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120선까지 허용을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85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되면 하락이 나타났을 때 1, 2, 3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A, B, C로 하락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지쳤더라도 너무 지쳐 계시지 마십시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하락 관점에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환율의 시세를 봤을 때도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과 반대로 보시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121선에서 지지받는 기대치가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오늘 사실 21선과 61선이 겹치는 자리, 거기가 지지되기를 바랬거든요. 719자는 자리, 719포인트. 그 자리를 약간 하회했습니다만 그러나 내일장 한 번 더 보시죠. 719 전후한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내일 조정을 받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더 기대치가 있고요. 내일은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4% 상승하고 종가는 1.25%인데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장에서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흐름도 물론 짚어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의 상승은 전개될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고점 상단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추세선 상단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한파동의 상승을 기대하고 또 원달러 환율의 또 하락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증시가 위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또 제가 돈놀이 전략방에서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해 궁금하신 분,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돈놀이 스탑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